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길병원 박국영 교수입니다. 심장병동 간호사를 위한 강의. 오늘은 관상동맥 이식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이식술은 심장 수술 중에 판막 수술과 더불어 제일 많은 수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는데, 관상동맥 이식술은 파트 1, 파트 2로 오늘은 파트 1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관상동맥은 말 그대로 관 모양의 동맥이다 하는 뜻입니다. 관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크라운인데, 그거를 코로나하고 어원이 같죠. 그래서 크라운 모양의 아틀이다, 코로나리 아틀이다 그럽니다. 코로나리 아트리는 우리 흉곽을 뜯어놓고 보면은 이 심장이 보이는데, 이 심낭을 드러내면 이제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이 왼쪽 또 오른쪽 심장이 이렇게 보이고, 대동맥에서 첫 번째로 기시되는 혈관이죠. 그 혈관이 이제 우관상동맥, 좌관상동맥 이렇게 크게 나누고, 좌관상동맥은 좌회선지, 또 좌천행지 이렇게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서컴플렉스, 또 라이트 코로나리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거는 대동맥 판막을 지나자마자 그 대동맥 코로나리 사이너스 오른쪽 레프트 코로나리 사이너스 나오는 대동맥의 첫 번째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브랜치인데, 이 코로나리 아테리 관상동맥이 나오지 않는 커습, 그 사이너스를 난 코로나리 사이너스, 난 코로나리 커습 그렇게 부르죠. 레프트 코로나리가 왼쪽 관상동맥이 나오는 코로나리 커습을 레프트 코로나리 커습, 그리고 오른쪽 코로나리가 나오는 커습을 라이트 코로나리 커습 이렇게 부르고, 이 왼쪽 코로나리 아테리는 폐동맥 뒤쪽으로, 이게 앞쪽이고 뒤쪽인데 뒤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폐동맥을 지나자마자 회선지 서컴플렉스 아테리와 좌천행지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심장을 띄어낸 모습인데, 이게 그 판막, 이게 지금 이 트라이커스 밸브, 그러니까 삼천 판막이고요. 이게 이제 마이트랄 밸브, 바이커스핏 밸브라고도 하죠. 승모 판막입니다. 이게 삼천 판막 앞으로 이 앞쪽에, 이 화면의 앞쪽에 우심방이 있고, 이 뒤에 우심실이 있는데,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로 삼천 판막 앞쪽으로 해서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 우관상동맥이 진행을 하고, 이제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는 폐동맥 뒤로 해서, 폐동맥이 여기고 이게 이제 대동맥인데, 대동맥에서 레프트 코로나리 나온 폐동맥 뒤로 해서 마이트랄 밸브 승모 판막 뒤로 해서 서컴플렉스 아테리가 진행을 합니다. 이제 좌전행지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코로나리 아테리는 저 뒤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여기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루트를 보면은 이게 심장의 베이스 또는 루트라고 부르는데, 트라이커스 밸브, 마이트랄 밸브가 있는데, 모양이 심장을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테리가 크룩스로 가고,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가 크룩스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한 서클을 이루죠. 서클. 그래서 이 크룩스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크룩스, 그야말로 까르프 교차로 라고 부르는데, 그 교차로에서 뒤쪽으로, 심장 뒤쪽에서 에이펙스 쪽으로 가는 거를 PDA 라고 부르죠. 포스터리 디센딩. 그리고 아까 말한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가 앞쪽에서 이제 우심실, 좌심실 사이를 해서 저 이 화면 뒤쪽에 있는 에이펙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에이펙스로 가는 거는 PD웨이와 LAD가 루프를 이루고, 이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와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테리가 이렇게 동그란 서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브랜치가 나오게 되죠. 다시 이제 모식도를 보면은, 심장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터리 그리고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가 이렇게 보면은 레프트 서컴플렉스 이게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인데 이게 서클을 이룹니다. 서클. 그리고 여기서 나온 PDA와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아터리가 루프를 이루게 되죠. 조금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아나토미. 그래서 이 심장을 머리로 봤을 때 서클, 루프 앤드 브랜치들이 모여서 마치 영국 왕관과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크라운 코로나리 아터리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심장의 파트를 이제 이런 서컴플렉스 또 레프트 코로나리 안테리어 디센딩 그리고 라이트 코로나리들이 각각의 브랜치를 하게 되고 공급을 블라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마치 영국 왕관 모양이다. 그래서 크라운 코로나리 아터리라고 부르게 됐다는 얘기고요. 관상동맥 이식술은 이제 당연히 이러한 코로나리 아터리가 막혔을 때 또 협착이 심할 때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식이라는 말을 보면은 무슨 장기의 이식이다 그러면은 심장 이식이다 그러면 심장이 나빠진 심장을 떼어내고 새로운 심장을 붙이는 거. 콩팥 이식이다 그러면은 콩팥은 뭐 떼어내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콩팥을 갖다 붙이는 거. 뭐 간 이식도 마찬가지고 폐 이식도 마찬가지고 나빠진 장기를 떼어내고 새로운 장기로 교체하는 그런. 그래서 이식이란 말이 뭐 자주 쓰긴 합니다만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는 이제 캐비지 그러는데 코로나리 아터리 바이패스 그라프트, 코로나리 아터리를 우회로 조성하는 그라프트 서저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관상동맥이 가장 중요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즉 폐쇄나 협착이 있을 경우에 우회로 조성을 해서 혈류를 유지시켜 주는 건데, 비유를 하자면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국도를 건설을 해서 우회를 해주는 그런 수술이다.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국도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혈관이 원래 네이티브 코로나리 아터리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막혔죠. 그럴 때는 혈류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국도를 만들어주는 이 사페노스베인 대복제정맥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는 인터널 맘마리 아터리 내흉동맥을 이용해서 막힌 혈관을 우회해서 혈류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페노스베인 또 인터널 맘마리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혈관인데, 뭐 다른 혈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조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협심증이라는 말은 심장이 좁아진다, 좁을 심장 심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심장에 이제 혈관이 막혔을 때 가슴을 부둥켜 안고 엄청나게 압박이 오는 가슴이 심장이 조여오는 그런 증세, 임상 증세를 가지고 붙인 이름이죠. 협심증. 그러니까 협심증이라는 말 속에는 관상동맥 이 협착으로 인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증세만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협심증인지 심근경색증인지 확실히 구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임상 증세를 가지고 말하는 거고, 이 협심증이 정확하게 내가 몇몇 타 또는 뭐 몇 층을 걸어갔을 때 통증이 어느 정도 운동 레벨을 예측을 할 수 있는 협심증을 안정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면 협심증이 나온다. 근데 불안정형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할 때, 뭐 자다가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다가도 통증이 있고, 어떨 때는 또 운동을 해도 괜찮다가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협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정형.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또 예측을 할 수 없을 때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그러죠. 관상동맥 협착증이라는 해부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협착증은, 이거는 실제로 조영술을 해봤을 때 또는 CT 안지오를 해봤을 때 협착이 있다, 눈으로 또 봤을 때 협착이 있다, 만져서 또 동맥 경화반이 만져져서 혈류가 가지 않는다, 뭐 이럴 때는 관상동맥 협착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해부학적인 용어다. 석회화, 이것도 이제 컴퓨터 촬영을 했을 때 석회화가 보이면은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다, 이렇게, 이거는 검사상의 용어죠. 석회화가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보는 용어입니다. 심근경색증은 우리가 응급실에 통증이, 협심증이 있어서 왔을 때 그 협심증 속에는 그냥 안정형, 불안정형 협심증도 있지만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심근경색증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임상 증세만 가지고는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죠. 통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오래간다든지, 그러면 평소에 협심증이 있던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심한 통증이 오래간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심근경색증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실에서 임상적 증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심전도 하고 이 심근 효소, 이거를 양성이 나와야 됩니다. 심근경색증은.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조금 진단에 그런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협심증이지만, 심근경색증은 효소, 심전도, 증상, 이런 트라이어드가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단순히 혈관이 이렇게 동맥 경화반에서 좁아져 있다가 이 그림은 혈전이 추가가 돼서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이렇게 이제 관상동맥의 협착증에 혈전이 생긴 거죠. 이런 거는 해부학적인 용어죠. 해부학적으로. 또 스파슴,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좁아져 있지는 않지만 혈관에 수축이 일어나서 혈류가 가지 않는 경우, 심하면은 심근경색증까지도 협심증뿐만이 아니라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협착이 심하면은 당연히 혈류가 아주 심하게 저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근경색증의 용어가 조금 구분을 하고 가야 된다. 자, 아까 심근경색증의 트라이어드는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그냥 가슴이 아픈 흉통 외에도 심전도에서 ST파나 Q파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심근효소의 트라이어드가 있습니다. KMB, 트로포닌 I, 마이오글로빈. 근데 마이오글로빈은 너무 빨리 생성이 됐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또 의료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대개는 CKMB하고 트로포닌 I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CKMB, 트로포닌 I는 여러분들의 좀 기억 속에 간직을 해두는 게 좋고요. 자, 이 나타나는 순서를 보면은 이 주황색이 마이오글로빈입니다. 마이오글로빈은 대개 뭐 한 서너 시간째, 두세 시간째 피크를 이뤘다가 하루 되기 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4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4-5시간이 지나면 진단 가치가 좀 적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CKMB, 그 다음에 트로포닌이 뭐 10일까지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CKMB나 트로포닌 I 가지고 진단을 하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순서는 마이오글로빈, CKMB, 트로포닌 I 순서인데, 마이오글로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시간이 너무 빨라서 잘 진단적인 가치가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석회화입니다. 석회화인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CT를 하게 되면 이 CT에 혈관을 CT 안지오에서 조영제를 쓰면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도 조영제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석회화가 보이게 됩니다. 이 CT 칼슘이죠. 스코어로 해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관상동맥의 협착이 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관상동맥 협착이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석회화가 있습니다. 석회화가 이게 뭐 정상이고요. 석회화가 있는데 혈류에는 큰 지장이 없죠. 여기도 약간 지장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혈류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협심증이 있고 심근경색증이 오고 이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관상동맥 석회화 촬영, CT 촬영은 이런 석회화를 보여주는데 비교적 CT는 빨리 외래에서 뭐 입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 심한 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CT 촬영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회화가 많으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정밀검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한 100 이상 되면은 모더릿 칼슘 정도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상에는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은 전에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만, 당뇨, 흡연, 뭐 고지혈증, 또 운동 부족 이런 흡연, 뭐 저 가족력, 뭐 이런 컨트롤러블 또 언컨트롤러블 조절 불가능한 인자, 조절 가능한 인자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위험 인자가 없어도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동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확장, 수축을 계속 평생 동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고 경화가 됩니다. 동맥 경화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이가 들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서 경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위험 인자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해지면은 이제 심근경색, 심장에서는 뇌혈관에서는 뇌졸중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혈관이 일단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로 손상이 되면 아스팔트를 비유를 들어보요. 처음에 아스팔트가 뭐 깨끗한 아스팔트가 새로 도로가 깔렸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가 보수를 하죠. 또 중간에 뭐 아스팔트를 더 붓는다든지 해서 보수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보수를 해도 또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그게 헐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혈관 태어났을 때 혈관처럼 되지가 않죠. 이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교적 혈관의 사이즈는 크지만 노란 동맥 경화반이 군데군데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아주 심하게 석회화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이제 세멘트처럼 굳어 있는 석회화가 있고 그 앞에는 혈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동맥 경화로 부검 케이스인데요. 혈전이 보이고 있고 이거는 혈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다가 여기가 굉장히 심하게 협착이 있기 때문에 혈류가 느려지면서 그 느려진 부위에 혈전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뇌 혈관인데요. 경동맥이 갈라지는 곳에 이렇게 석회화, 혈전, 동맥경화가 심해서 완전히 뇌경색으로 사망한 환자의 부검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맥경화가 무섭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죠. 자, 퀴즈 하나 풀고 넘어갈까요? 동맥경화의 요인 중 고지혈증은 조절 불가능한 선천성 인자이다. 고지혈증은 조절 불가능할까요? 네, 답은 아니죠. 고지혈증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 불가능한 인자와 조절 가능한 인자를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조절 불가능한 인자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뭐 인종, 나이, 또 성별, 유전, 가족력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음주, 비만, 고연입증, 운동부, 스트레스, 직업 이런 것들은 동맥경화증과 인자 중에서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조절할 수 있는 인자를 조정을 하는 것이죠. 자,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고 혈압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생 걸리지 않는다. 아까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죠. X입니다.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가 없는 사람도 동맥경화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심장병의 증세입니다. 첫째는 심장병의 증세는 관상동맥은 대개 통증으로 나타나고요. 판막 질환은 대개 호흡곤란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X선 사진입니다. 이거는 정상 X선 사진인데 제 사진입니다. 제 X선 사진. 제 심장이 뭐 큰가요? 그렇게 크지는 않죠. 폐도 정상이고 심장도 정상의 사진입니다. 심비대 환자는 이렇게 폐 내경에 비해서 굉장히 커져 있죠. 이런 거는 동맥도 좀 커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거는 이제 폐가 부종이 양쪽에 와 있는 그런 에크모 직전의 그런 환자 사진입니다. X상.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 자, 12리드를 대개 찍고, 이 림리드하고 프리코디알 리드 V1, 2, 3, 4, 5, 6, 이건 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으로 P웨이브와 심실이 뛰는 QRS, 그리고 회복기 T웨이브 보이고 있고, 간격 규칙적이고요. 레귤러 사이너스 리듬입니다. 이 사진은 환자는 P웨이브, QRS, 레귤러 사이너스 리듬인데 다른 게 뭐죠? 보이지 말아야 될 리드 2, 3에서 Q웨이브가 이렇게 딥 Q웨이브가 AVF, 2, 3 AVF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의 시콜레 Q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매모호한, 이거는 전에 운동부와 심전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유튜브를 또 강의를 하실 겁니다. 가성비 높은 심장 검사로 외래에서 10분만 뛰면 3만 원 조금 더 주고 운동부와 심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워서 쉴 때 찍는 심전도보다 부하를 걸어서 심장이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나 하는 거를 이 운동부와 심전도를 통해서 알아야 심장에 정말 병이 있나 없나, 허혈이 있나 없나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거의 확실한 환자는 이걸 실시를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애매모호할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조금 이상한데 그런 협심증이 있나 없나 하는 뭐 좀 궁금할 때 이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루틴 스크리닝 테스트로는 최고의 가성비가 높은 심장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검사인데, 이거는 이제 수술 후 사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나 안 좁아졌나를 입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이런 CT 안지오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영제 쓰고 외래에서 뭐 CT 하듯이 하면은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 없고, 비교적 정밀 검사기는 하지만은 이 CT 안지오도 수술 전 진단 검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CT 안지오는 근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뭐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래에서 입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어떤 EKG의 심장의 전체 사이클을 보는 게 아니고 한 사이클을, 특히 다이스톨릭 페이스에 예를 들어서 EKG의 다이스톨릭 페이스를 여러 화면을 모아가지고 3차원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스만 보는 거죠. 한 페이스만. 그래서 이 마이오카드알 브리징 진단에는 아주 좋고요. 스크리닝에 적합하고 입원이 필요 없고, 그러나 스파슴 등 미세한 진단에는 좀 부족하다. 스파슴이 오는 경우에. 그리고 또 이 심전도의 일정한 페이스를 갖다가 모아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맥박이 빠른 환자도 이미지를 만드는데 지장이 있죠. 자, 이런 경우 마이오카드알 브리징이 있는 경우는 CT가 여기 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간 심장 혈관 아주 잘 보이죠. 이런 거는 안지오에서는 이거를 잘 밝히기가 힘듭니다. 물론 코로나리 안지오에서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때 이게 좁아지고 안 좁아지고 잘 보면 보이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CT 안지오는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코로나리 안지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관상동맥 협착증의 최종 정밀
검사죠. 코로나의 안지오만큼 정밀한 검사는 없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10cc 조영제가 10명의 엑셀런트한 심장내과 의사들보다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이제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하기 때문에 뭐 입원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 PCI 인터벤션을 하는 경우는 2, 3일 입원하죠. 물론 이제 검사하기 전에 아스피린 같은 거 이제 항혈소판제를 복용을 하고요. 가장 정밀하다. 그리고 마이오카달 브릿징이나 스파슴 등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한 CT 안지오에서 못했던 부정맥이나 빈맥 환자에도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안지오를 볼까요? 이거는 정상 코로나리 안지오 좌관상동맥 LAD 서컴플렉스. 자, 그 다음에 우관상동맥 아주 뭐 잘 보여 혈관이 인삼 뿌리 같이 쭉쭉 잘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자, 또 비정상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정상은 저희들이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비정상은 누가 보더라도 좁아진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이게 무슨 이렇게 검사의 수준이 일반인이 봐도 전혀 손색이 없게 알 수가 있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게 현대의학입니다. 뭐 무슨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협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단까지만 오늘 강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관상동맥은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을 말한다. 뭐 맞죠? 관상동맥은 혈관의 모양이 영국 왕관과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맞습니다. 관상동맥이라는 이름의 코로나는 영어의 크라운, 왕관이다. 맞죠? 관상동맥은 다른 이식술과 같이 질환이 있는 관상동맥을 제거한 후에 시행한다. 네, 이상하죠? 제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이식은 뭐 간 이식, 폐 이식, 디지즈가 있는 장기를 제거하지만 관상동맥은 제거할 수가 없고 제거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 이식술이라는 말을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관상동맥은 우관상동맥과 크게 좌관상동맥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맥경화증의 발생 인자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은 것은 고지혈증은 조절 가능한 인자이다. 맞습니다. 동맥경화증은 위험 인자가 없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나이가 들거나 뭐 하여튼 동맥에 위험 인자가 없어도 나이가 들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이는 조절 불가능한 인자. 맞습니다. 동맥경화증은 심장혈관에만 발생한다. 동맥경화증은 동맥이 있는 곳은 어디나 발생을 합니다. 뇌, 동맥, 또 말초 동맥까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진단 방법 중에서 관상동맥의 협착을 방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X선, 심전도, 초음파, 핵의학적 스캔, 관상동맥, 혈관조영술. 뭐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죠. 답은 관상동맥, 혈관조영술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CT 안지오의 장점 중 맞는 것을 먹은 장점입니다. CT는 스크리닝에 적합하다. 뭐 맞죠. 입원하지 않고 일해서 검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관상동맥 스파슴 검사에 적합하다. 예. 심방세동이 이상하죠. 심방세동이 있어도 검사, 심방세동이나 빈맥이 있으면 검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못한다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스파슴 검사는 코로나리 스파슴 테스트를 하는 코로나리 안지오그램 관상동맥 촬영술이 적합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심근경색증 진단을 하기 위한 트라이아드. 자, 맞는 거 협심증 증세 맞죠? CT상 석회화 맞습니까? 아니죠. 심전도상 ST 변화
예, 맞습니다. 심근효소의 상승. 예, 맞습니다. 운동부와 심전도의 변화. 아니죠. 트라이아드는 협심증 증세, 심전도, 심근효소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관상동맥 이식술 간호사를 위한 강의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